자, 4월 12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그 다중회기를 진행을 하면서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걸 이제 저장을 했었죠. 데이터셋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 거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했었던 모형에서 일단은 제가 결과물을 보여드리려고 약간 좀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어저께 스케일링을 걸었어요. 근데 일단 그 스케일링을 풀었어요, 지금. 스케일링을 안 하고 했어요. 이게 스케일링 할 때 안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스케일링을 프로로 걸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 이거 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하면서 이제 스케일링이 진행이 되겠죠? 자, 지금 얘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체크 포인트 만드는 것도 벌보스 0으로 꺼둡시다. 자,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 자, 결과 나왔고, 뭐, 시각화 쭉 진행을 했어요. 확실히,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게, 실제랑 예측이 좀 잘 맞아 떨어지는데, 스케일링을 안 하면은, 그래프가 좀 벌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세이브를 시킨 거고, 오늘 예제는 5번부터죠. 자, 체크 포인트 활용입니다. 준비 작업으로 패키지를 가져올게요. 여기서 중요한 패키지는 요거예요. tensorflow.keras.models 안에 있는 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장된 체크 포인트 로딩을 해야죠. 자, 일단은 체크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OS 패키지 안에 있는 리스트 dir이라고 하는 애는 지정된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 목록을 리스트로 반환해요. 이거 우리 예전에 그 파이썬 초반에 했어요. 지정된 폴더 내의 모든 파일을 리스트로 가져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파일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거를 취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애가 얻어지겠죠? 리스트를 이름 순으로 정렬한 후 마지막 원소 추출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원소가 뜨는 거죠. 그러면은 선정된 모델 체크 포인트를 로드합니다. 체크 포인트의 파일 경로. os.path.join은 경로를 병합하죠. 그래서 이 폴더랑 얻어진 파일 이름을 이렇게 선정을 하면은 이렇게 최종 경로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선정된 파일을 로드 모델이라는 함수한테 전달하면 이렇게 객체가 떨어지는데,
얘를 통해서 서머리 호출하면은 우리가 전 파일에서 만들었었던 이 학습층이 그대로 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어저께 이마만큼의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 학습 결과를 체크 포인트로 세이브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막 지나고 났더니 데이터가 또 추가가 됐어. 그러면 데이터가 추가됐으니까 학습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새롭게 더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세이브 됐던 거를 로드해서 얘한테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내가 추가된 데이터만 투입해갖고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학습 모델을 배치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래야 얘네가 계속 발전을 하지. 자, 선정된 모델 자체를 그냥 로딩만 합시다. 활용만 합시다. 자, 모델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길이, 높이, 두께라는 세 개의 변수를 준비했고요. 이 continuous update fails는 이 인터랙트 메서드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쵸? 그럼 슬라이드를 옮기면은 여기 숫자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죠. 그러면 얘가 이 숫자가, 이 슬라이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여기를 계속 호출해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똑같은 기능을 계속 호출하니까. 근데 얘를 걸면은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마우스를 딱 떼는 순간만 여기 한 번만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반복 호출을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리스토어 모델, 아까 불러드린 모델한테 프리딕트 걸어서 이 인풋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측 결과를 확인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어요. 자, 우리가 최초 학습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을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인풋을 할 때 표준화를 시키죠. 저는 그냥 만들어 놓은 모듈 기능 쓰느라고 그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했는데 딥러닝 쪽에서 민맥스 스케일링도 많이 써요. 자, 이 표준화했을 때 코드를 보면은 S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만들고 S.fit 이라고 하면서 먼저 데이터를 넣어주죠. 이거는 학습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라는 거는 S.transform 이렇게 해서 내가 표준화의 데이터를 줘서 리턴을 받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이제 한 방에 결합하는 코드가 S.fit transform 이렇게 해서 리턴을 받고 같은 코드인데 문제는 이 다음이야. 자, 어쨌건 핏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학습을 해서 스케일링에 대한 공식을 생성을 해요. 정확히는 스케일링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스케일링을 또 하려면은 이 가중치 값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같은 비율로 스케일링이 돼요. 근데 이미 스케일링은 다른 파일에서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쓰려면은 여기서 했던 스케일링의 가중치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표준화를 안 하고서 학습 모델을 만들기에는 정확도를 많이 포기하는 셈이 되고요. 어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도달하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 사고 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 쳤구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어느 틈엔가부터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모듈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좀 버거워한다는 좀 느낌을 받고 있어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자, 전에 그 제가 사이킷 런도 학습 모델 저장하는 거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따로 저장해야 돼요. 자, 임포트 잡lib라고 만들어서요. 얘가 이제 사이킷 런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저장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걸로 스탠다드 스케일러한테 기능을 좀 넣었어요. 일단은 세이브 패스. 그냥 최초에 스케일링을 할 때 다음번에 이어서 하고 싶으면은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체크 포인트를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로드 패스라는 파라미터를 부여하면은 이 파라미터로 저장된 체크 포인트를 읽어들여서 스케일링을 시켜요. 스케일러를 따로 안 만들고 그렇게 이제 좀 개선을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표준어 수행할 때 로드 패스 값이 들어오면은 잡lib.load라고 해서 이 체크 포인트 파일을 읽어들여서 스케일러를 만들고 얘로 트랜스폼을 시키고요. 로드 패스가 없으면 스케일러를 만들어서 학습과 스케일링을 시키고요. 그리고 세이브 패스가 들어가면은 스케일러를 여기다 저장을 시키고요. 자, 밑에는 이제 따로 하다가 보니까 넣은 건데, 스케일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그 넘파이 배열을 스케일링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면은 뭐 명목형 불리고 뭐고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리턴해버려라 라고 중간에 브레이크 한번 건 거고요. 자, 민맥스 스케일러도 함수를 만들어 놨길래 세이브 패스랑 로드 패스 걸어서 이렇게 로드를 할지 스케일러를 만들지 그리고 저장할지 여부 똑같이 걸었습니다. 여기도 이 if문은 같이 넣어줘야겠다. 자, 그럼 이제 my train test split 얘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얘도 똑같이 스케일링 여부에 대해서 세이브 패스와 로드 패스 두 개 파라미터를 걸어주고요. 스케일링을 해야겠다라고 파라미터가 들어오면은 체크 포인트의 경로가 들어오면은 걔를 읽어들여서 그걸로 이제 트랜스폼만 시키고 그 다음에 경로가 안 들어오면은 스케일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핏과 트랜스폼을 시키고 그리고 세이브 패스가 들어오면은 세이브 패스 지정하고 자, 요렇게 이제 조금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저께 만들었었던 얘를 다시 해보면은 일단 경로부터 자, 스케일링을 하는데 여기서 세이브 패스는 여기에다가 PC 스케일러 이렇게 경로를 하나 잡아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그 스케일링에 대한 학습
형태가 저장이 돼요. 얘는 꼭 스케일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이클런으로 했었던 모든 모형을 이런 식으로 중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체크 포인트 활용으로 들어가서 임포트 다시 하고요. 로딩 해주고 자, 인풋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때 input std는 my 스탠다드 스케일러 여기에 인풋을 넣어주고 로드 패스에다가 아까 만들었었던 이 스케일러의 체크 포인트 파일을 걸어주면 이전 파일이랑 똑같은 가중치를 사용해서 이제 입력값을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프린트 인풋을 하네. 자, 그러면 여기 스케일링이 되는 애가 또 있죠. 이제 이걸 사용해서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실제 데이터랑 엇비슷해지죠.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들은 학습 모형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활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자꾸 들어가는 거고 보통 머신러닝 쪽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취하기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입력 장치를 이제 영상 쪽을 많이 쓰는 형태가 많죠.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가볍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했었던 이 4번 다항회기 쪽에서 다중회기 쪽에서 요 체크 포인트, 스케일러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세팅하는 요 코드를 추가해서 얘를 학습을 한번 다시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5번 파일이 정상적인 결과값을 보여줄 거예요. 자, 파일가 올라갔으니까 일단 요거 진행하시면 됩니다.